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저는 별일이 없으면 토요일 아침은 무조건 빵을 구워요. 오늘은 제빵기를 사용해서 초콜릿빵을 만들어 보려고요. 빵 반죽할 때는 스탠드 믹서보다 재료만 다 계량하면 알아서 반죽해주는 제빵기가 좀 더 편해요. 재료 다 계량했는데 반죽 섞는 날이 잘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설거지를 늘렸던 경험을 한 이후로 꼭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시나몬롤 레시피를 조금 변경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요 며칠 초콜릿이 들어간 빵이나 쿠키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빵이 더 땡기더라고요. 오늘은 버터를 듬뿍 넣고 건강보다는 입이 즐거운 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해 줄게요. 스탠드 믹서같이 위에 훅이 있는 기계는 액체류를 먼저 계량해야지 잘 섞이는데 이 제빵기처럼 섞는 날이 밑에 위치해 있는 기계들은 가루 종류를 먼저 넣어도 잘 섞여요. 소금은 밀가루 속으로 넣어주고 여러분은 어떤 빵을 많이 만들어 드세요? 저는 유튜브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식빵을 가장 많이 만들어 먹고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요즘은 다양한 빵도 더 자주 만들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계란 대신 물을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어요. 제가 가진 제빵기는 빵을 만드는 코스를 시작하고도 뚜껑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를 나중에 넣어줄게요. 버터를 먼저 넣으면 글루텐이 잡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죽이 어느 정도 하나로 뭉쳐지면 그때 넣어줄게요. 뚜껑을 열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넣고 섞어주세요. 그래도 버터는 꼭 말캉말캉해진 버터를 사용해주세요. 저는 반죽기 열어놓고 반죽되는 거 구경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는 빵 반죽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만 있어도 행복하달까요? 1차 발효는 반죽의 부피가 2배로 될 때까지 진행해 줄게요. 저는 1시간 걸렸어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반죽이에요. 발효가 끝날 때쯤 초콜릿 필링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카카오 함유량이 50%인 다크 초콜릿을 사용할게요. 다크 초콜릿의 강한 향이나 씁쓸함이 싫으신 분들은 밀크 초콜릿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설탕은 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베이킹용 초콜릿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돌리고 섞어주고를 다 녹을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살짝 먹어봤더니 좀 더 달았으면 좋겠어서 설탕을 5g 정도 더 넣어줬어요. 코코아 가루를 넣으면 초콜릿의 향이 더 진해져서 좋은데 옵션이에요. 오늘은 옵션이 많네요. 이 빵빵한 반죽 보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인 거죠. 반죽이 잘 퍼질 수 있게 오늘은 동그랗게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서 손으로 대충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다음 밀대로 밀어주면서 반죽을 너무 얇지 않게 늘려주세요. 앞에 섞어놓은 초콜릿 필링을 테두리를 남겨두고 채워주세요. 반죽의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준 뒤
12개로 비슷하게 나눠줄게요. 저는 스크래퍼로 살짝 눌러서 자국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형하는 방법은 지난 아몬드 크림빵 만들었던 때와 비슷한데요. 윗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세 줄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땄듯이 반죽을 꼬아주세요. 마지막 부분을 잘 합쳐준 다음 밑에서 위로 굴려주세요. 반죽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이쁜 공 모양이 돼요. jagged metronome of typewriter keys. Another page done. My soul. 여기 마무리를 잘해야지 반죽이 발효가 되면서 퍼지지 않아요. 머핀 틀에 구워줄게요. 반죽이 머핀 틀에 꽉 찰 때까지 발효를 해줄게요. 저는 40분 걸렸어요. 오븐에서 15분 구워줄게요. 초콜릿 냄새가 너무 좋아서 굽는 동안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식힌 망으로 옮겨서 식혀줄게요. 빵 식감이 정말 예술이에요. 초콜릿 필링이 많아야 맛있는데 이 빵에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12개 구웠는데 식히는 사이에 3개는 없어졌어요. 역시 이런 빵은 흰우유에 찍어 먹어야죠. 이 빵의 유일한 단점은 깨끗이 먹기가 어려워요. 가루가 다 떨어지거든요. 이제 맛있는 빵을 먹었으니 코에 바람을 좀 넣어줄까요? 요즘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좋아요. 일요일은 열무김치를 담그면서 마무리해야겠어요. 올해 여름 처음으로 열무김치를 담궜는데 너무 맛있게 담궈서 가족들의 성원에 힘입어 2번이나 더 담가서 먹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담그려고요. 저는 일 벌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김치 담그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손질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배추 3포기만 사다가 배추김치도 담궈보려고요.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지만 정말 기대돼요. 저는 새우랑 황태머리로 육수를 내줄게요. 엄마가 깨끗이 닦아놓은 싱크대에 열무와 풋배추를 씻어줄게요. 열무김치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만지면 풋내가 난다 그래서 많이 만지지 않고 깨끗이 닦기, 이게 좀 어려워요. 사용하는 소금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2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김치 담글 때 새우젓을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확실히 넣은 게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잊지 않고 넣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가는데 맛 없기가 더 어렵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좋은 고춧가루도 넣고 마트에서 사온 고춧가루도 조금 섞어줄게요. 한국에서 보내주신 건 아까워서 팍팍 못 쓰겠어요. 와, 아까 그렇게 많이 닦았는데 절였더니 요거밖에 없어요. 집 온도가 아직은 높아서 반나절만 밖에서 보관하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파 흰 부분을 충분히 절이지 않은 게 마음에 좀 걸리는데 김치 냉장고가 알아서 해주겠죠?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레시피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